예, 지금부터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주주분들의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30분 이내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며 주주님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 질문보다는 한 분은 한 질문 정도씩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주주 송선옥입니다. 회장님이 그동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빠지고 그 발표한 대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주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당연히 저나 회사에서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해도 안 되고 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어떤 노력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연구 성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가치, 이런 것이 좀 그 국내외의 여러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저희가 그 조인트 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그 2017년에 신청을 했는데 2018년 3월에 결론적으로는 반려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면서도 철저하게 이 조인트 시스템의 품목 허가를 받아서 실력을 확인시키고, 또한 허가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줄기세포의 블록버스터로 만들므로써 결국은 객관적인 성과를 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에서는 전혀 제3자 유증이나 아니면 그 주주 배정 유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맨 앞에 계신 분.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좀 희망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제 개인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팩트만 얘기하라고. 계획 얘기하면 또 문제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우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스트로스템에 대해선 이미 미국 FDA에서 임상 2B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승인받은 임상시험 계획서대로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성공적인 그 임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언론 보도도 됐겠지만 우리 그
줄기세포 치료제의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의 방향을 이 DMT, 그러니까 Disease Modifying Treatment, 그러니까 질병의 근본적 치료. 다시 말하면 이제 DMT라는 건 뭐냐면 증상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DMT로 분류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권고 사항이 나와서 기존의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프로토콜을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그 알츠하이머 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증을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 나와 시판되고 있는 약을 먹으면서 그 진짜 줄기세포 치료제와 가짜 줄기세포 치료제를 하는 걸로, 그리고 한 그룹은 5번 맞고 한 그룹은 10번 맞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프로토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완성된 프로토콜을 이미 그 투여 경로도 똑같고 투여 용량도 같기 때문에 일단 미국 FDA의 이 변경된 프로토콜을 9월 말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아마 그 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최근에는 하도 그 코로나 임상 관련해서 실패다 성공이다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상식이 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9월 말까지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FDA에 제출해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 모집 개시는 빠르면 올해 내로 개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권고받은 프로토콜로는 100명의 환자를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여튼 여러 개 이게 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라 좀 신중하게,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말씀처럼 이게 회사의 그 경제적인 밸런스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DMT로 추진한다. 그리고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수정이 완료돼서 현재 미국 FDA 그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로나 분야에 사실은 우리 이 중에서 저희 주주가 되신 지 오래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 부분은 저희 회사가 원래 임상 계획,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없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사실 바이오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 여러 사람들 가서 그 봉사 활동하는 것도 사회 기여 활동이지만, 이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기여하는 게 가장 큰 사회 기여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중국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이 폐 염증을 치료하고 그 사이토카인 폭풍을 치료하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도 신청을 했었고 미국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FDA는 자꾸 자료를 또 추가로 막 요구를 해서 일단 한국은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미국에 신청해서 임상 1, 2회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코로나가 걸린 사람은 자기 줄기세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뽑았다가는 다른 사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걸로 쓰려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 걸로 쓰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의 1촌과 2촌 이내의 사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채취해 상구로 보내고 한국에서 배양해서 보내고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그 전문적인 그 검토를 거쳐서 2촌 이내의 혈연이 아니고 건강한 자원자, 누구든 간에 건강한 자원자의 지방줄기세포를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토콜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지방줄기를 채취해서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한국에서 현재 건강한 사람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보내면 되니까 우선 그게 번거로운 게 우선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임상이 좀 쉬워지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8월에 미국 출장을 가서 우리 그 코로나 임상을 실시할 임상기관 책임자와 합의를 다 했고, 현재 그 우리 CRO에서 임상 책임자한테 세부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보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회사로서는 부담은 되지만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제출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FDA에서 뭐 이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제출해서 10월 한 달 기다려서 문제 없으면 11월 중에는 환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한국도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미국도 재택 치료를 많이 합니다. 재택 치료. 그래서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안전성하고 타가 줄기 세포인 거의 안전성하고 폐렴. 코로나 걸려서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두 가지 다 이제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를 받는 모든 노력이 1번, 2번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코로나 임상을 우리가 레지스트를 하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변 사장님이 지정해 주세요. 그 네 번째 앉으신 분. 예. 색깔, 옷 색깔을 말씀드려. 옷 색깔. 그린. 그리고 다음에 그 뒤에 네. 네이처셀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는 게 우리 회장님의 지금 공판만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재판이 판결이 2차가 언제 정도 나는가 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2차 재판은 언제 정도 나겠습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한데 답변을 우리 변대중 사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변대중 예, 변호사님.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인 증거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검찰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전부 다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고, 일단 그쪽에서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증거인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증거 조사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필요한 증인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또 고등법원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재판이 상당히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이제 변호인들의 대부분의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언제 결론이 날다라고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맨 뒤에 앉아 계셨던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주주 홍수영입니다. 약간 조인트 스템 건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3년 전에 반려됐던 거를 좀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식약처나 약심의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셔갖고 이번엔 제대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작년 12월에 큐슈 재생위원회에 통과됐던 코로나 후유증 치료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부생생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12월에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일본 큐슈 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한 승인서를 후생성에 보내서 후생성에서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승인서를 받고 나서 후생성에 제출을 했는데 후생성에서 바로 치료로 들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연구 목적 치료를 먼저 해봐라, 이렇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목적 치료를 하려면 또 그것도 또 임상시험 계획서를 새로 짜서 CRO를 선정하고 그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만 말씀드리면 하여튼간 저희 기술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기술로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치료하는
최초의 국가가 일본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그냥 예상하기는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다음 달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2분,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드신 분까지는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받지 못할 것 같고요. 요 3번째 앉아 계신 분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 끝에 서 계신 검은 모자 쓰고 계신 분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재판 관련된 문의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9월 6일 날 2차 재판 기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 27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연기 사유가 대표님의 미국 출산과 관련이 있다면 미국 출산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길래 재판을 연기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도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의 미국 출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 요청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기존에 이제 재판부에서 각 양측 당사자에게 성명 준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성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검찰 측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특별하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기 신청을 할 때가 그 코로나가 굉장히 매일매일 사상 최대 속출이 되고 저희들을 사건에 피고인도 많고 변호인도 많고 방청객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예방 방지 차원에서 재판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를 받아들여서 27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 질문하신 거에도 제가 약간 뭐 제 의견 겸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제가 또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저희 임원이 지금 재판에 피고로 돼 있는 건에 대해서 사실 저와 저희 임원들 모두 법적이든 아니면 양심적이든 사실은 아주 억울한 건입니다. 억울한 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지금 검찰이 항소에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아니 뭐 조인트 스탬이 허접한 거 뭐 제품도 아닌 거 같은 거를 허가 신청해서 주가 조작하려고 허가 신청했다고. 응? 그래서 주가 올렸다고 기소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2상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3상을 승인했겠으며, 그죠? 3상을 성공했으니까 지금 다 해서 허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세상이구나. 얼마든지 제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도 저를 만나서 너 공산주의자 아닌 거 입증하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가져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저희 재판에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발전, 저희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좀 혼내주시고 잘하는 거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스탬을 3상 성공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성공 발표하고 지금 품모가 신청을 8월 20일 날 들어갔잖아요. 뉴스에 발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품모가 신청하면 뭐 내년 정도면은 뭐 품모가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건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요. 수출을 식약처 수출 허가 신청을 언제쯤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언제쯤 들어갈 건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 적용하려면 심평원에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만약에 받으면 그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건강보험 신청을 해서 언제쯤 가능한 건지는,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100% 저기 좀 머리 떨어주셔서 이해는 좀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 조인트 스템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보통 신약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연구 개발이 끝나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경우는 이미 10년 이상 줄기세포 재생의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사업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월 20날 허가를 이제 신청했는데, 여기 제약 쪽에 계신 분님은 아시겠지만 그냥 허가 신청했다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성, 유효성 부분의 심사,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심사, 그리고 GMP 심사, 이 세 파트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그 현재 1차로 허가 처리 연한으로는 내년 2022년 2월 7일, 2022년 2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대략 모든 신약의 경우는 최소 2번의 보완이 나옵니다. 근데 2번 안 나온 신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완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어 나온다기보다 다 뭔가 흠이 없을 수는 없죠. 모든 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나온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예상하기는 11월 정도에는 1차 보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11월 중에 GMP 실사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수출용 허가 신청 부분을 여러 식약처 규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재 식약처 정책 자체가 국내 품목 허가를 하고 나서 수출용 허가를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 품목 허가를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품목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요. 수출 품목 허가는 뭐 국내 허가 받으면 전혀 문제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지금 조인트스템 허가 후에 그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생산 능력입니다. 알바요의 생산 능력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국내 수요도 전혀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400만 명인데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1년에 한 12만 명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KL 그레이드 3 환자를 예상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2022년에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 고객을 모시기도 벅찬 생산 캐파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 전략은 일단 한국에서 한국 고객하고,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중국 고객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이 부분을 1차 사업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2차 사업 계획은 이제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됩니다. 알바요가 생산 캐파를 늘려서 그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제 수출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미국 임상 3상 시행하는 거 더불어서 한국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 사실은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를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거를 인정해 주는 나라가 많아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근데 가장 큰 딜레마는 생산 캐파 증설을 언제 시작해서 얼마큼 많이 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딜레마로 있고요. 단지 출시 후에 사업은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협력병원, 그리고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통 조직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 추진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처셀이 허가를 받게 되고 나서의
매출액을 한 1,000억 정도까지 연 매출 1,000억을 하려면 가장 딜레마가 1차 목표인 1,000억을 달성해서 가장 큰 딜레마는 생산 능력이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 4, 4분기 중에 조인트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알바이오에서 키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의료보험권은 다들 아시지만 신약이 나와서 바로 잘 안 해줘요. 그 지금 저희가 그 이제 그 뭐 다른 약들도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가 몇 개 허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보험인 실비보험은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게 저희가 허가 받아서 실비 혜택을 받으면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료보험에 등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평원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리스크 베네핏 분석, 그러니까 약물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국내 유수의 약학대학에 약물 경제성 평가를 요청해서 그 약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1차 보고서가 10월까지는 저희한테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다 하고는 있는데 뭐 결국은 여러 가지 그 하면서 하나씩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아까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마지막 예, 그러니까 두 분 더 받고 마치죠 뭐. 예, 그럼 두 분, 네. 그럼 한 분 하고 아까 제가 예, 그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요 앉아 5번째 앉아 계셨던 분, 자, 그분 손 들어서 잘 말씀하세요. 못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파키슨분도 국내 시합체 인상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 지금 진행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네이처스리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재생의료법 아시잖아요. 재생의료 추진법.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재생의료 추진법이 발효됐지 않습니까? 발효돼서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재생의료 기술로 할 수 있게 돼서 현재 저희 자매 협력 그 병원인 경남 양산의 베데스다 보건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임상시험 실시기관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일부 보완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 보완이 나와서 그걸 신청하면 이제 우선 임상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에 9개 대학병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10번째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 종합병원까지로 보면 최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되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신청해 놓은 게 파킨슨병에 대한 재생으로 연구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재생으로 실시기관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그 줄기세포 연구가 개시된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변 사장님, 지정 저기 저 하얀 먼저 네이처스의 림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야? 아조스템 그거는 미국 임상 신청을 언제쯤 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때 저기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서울대 수의학과 하고 진행 중인 뭐 비임상 중인 치료제 진행 경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아조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은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맞는 거고 아조스템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 건강한 공여자의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맞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뭐 말처럼 쉽게 뭐 금방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국내 환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인트 스템과 이렇게 컴비네이션을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품목으로
타가 줄기세포 치료제 그 아조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타가 줄기세포는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서 대략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1회 투여만 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인트 스템이 있는데 아조스템을 하면 서로 카니발리즘이 생겨서 서로 억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조인트 스템은 이제 환자 본인, 우리나라 분들 같으면 편하게 이게 급성 질환이 아니니까 뭐 기다렸다 맞을 수가 있지만 뭐 저기 뭐 미국에 산다든가 러시아에 산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에 와서 기다리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사람의 줄기세포로 만든 그 아조스템을 바로 그 나라에 보내서 그냥 주사만 놓게 하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그 역할을 어느 회사가 맡느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네이처셀 이사회에서 제가 이번 9월 달에 한번 논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어차피 이 알바이오에서 지금 이 개발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실제 개발 주체로서 네이처셀이 할 것이냐 또는 뭐 어디 다른 뭐 이건 예시입니다. 다른 뭐든 다른 해외 제약 기업에다가 줄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별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미국 임상을 언제 할 거냐? 그것은 우선 이 임상을 들어가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을 만큼 동물까지의 연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실험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뭐 조만간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희 그룹에서는 아조스템은 꼭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이 네이처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뭐 그렇게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의 경우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백신도 나왔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남들 잘하는 걸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못하는 게 뭐냐? 현재 코로나 후유증 치료. 두 번째로 백신은 맞아도 코로나는 걸린단 말입니다. 돌파 감염이 됩니다. 그때 돌파 감염이 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안 죽을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주주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소지하고 계신 주주 명찰은 반납해 주시면은 소정의 기념품을 나누어 드릴 예정이오니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